MIT 교수의 단 한 편 영상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도시 설계의 교과서 뉴욕 지하철 시스템. 그 핵심 설계자가 남긴 단 25분짜리 영상. 지금 미국은 물론 세계 17개국 교통당국이 이 영상 하나를 긴급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동양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35년 연구 인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MIT 교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여러분도 함께 확인하시죠.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 도시교통학부 교수 엘리자베스 마거릿입니다. 35년간 도시교통학을 연구하며 뉴욕 지하철 설계에도 참여했어요. 하지만 제가 평생 만든 시스템들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했을까? 뉴욕 지하철을 볼 때마다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낡은 시스템, 매일 발생하는 사고들, 시민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 자책하게 됐어요. 학회에서는 항상 효율성과 비용만 이야기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연구실에서만 바라본 세상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피곤하고 짜증난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5년간 연구한 결과가 이런 건가 싶어서 정말 우울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휠체어를 탄 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시스템이 이런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니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만나도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모두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생활 이야기만 하니까 더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사를 읽게 됐어요. 서울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이요? 설마 그 한국의 서울 말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도시가 뉴욕이나 런던보다 앞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이미지였거든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스크린도어 100% 설치, 연간 28억 명 이용에도 불구한 높은 안전성, 완벽한 접근성,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까지. 교통학 교수로서 이런 시스템이 정말 존재한다면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손자 데이빗이 서울에서 IT 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몇 번 놀러 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했거든요. 너무 먼 나라 같고 문화도 다를 것 같아서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 음식도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제 마지막 연구 주제로 서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데이빗에게 연락했죠. 할머니가 서울 지하철을 연구하러 가겠다고. 데이빗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서울에 온다고 하면서 정말 놀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35년간 연구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제 연구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료 교수들에게 서울에 간다고 하니까 모두 의아해했어요. 왜 하필 서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유럽이나 일본도 좋은 시스템이 많은데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찾고 있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을 위한 도시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예상 밖의 겸손함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서울이요? 설마 그 한국의 서울 말인가요? 라는 편견으로 시작된 여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뉴욕 공항들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죠.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천장도 높고 개방적이었어요. 승객 대기줄도 질서정연하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데이빗이 마중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이제 진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해 보실 거예요.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 데이빗이 설명해 줬습니다. 이 열차가 2007년에 개통된 직결 노선이라고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정말이라고 하더라고요. 35년간 교통학을 연구하면서도 이런 완벽한 연결성은 본 적이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맨해튼 가려면 최소 2~3번은 갈아타야 하거든요. 게다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경우가 많아서 76세 할머니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놀랐습니다. 일단 너무 조용했어요. 뉴욕 지하철의 그 시끄러운 소음은 어디 갔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좌석도 편안하고 내부도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고 그래피티도 전혀 없더라고요. 심지어 바닥에 껌딱지도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안내방송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어로 먼저 나오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총 4개 언어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발음도 정확하고 속도도 적당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영어조차 제대로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이건 교통이 아니라 배려의 구조였어요. 도시를 처음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시스템에 녹아 있었어요. 외국인도 노인도 어린이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였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정말 부드러웠어요. 진동도 거의 없고 정시에 정확히 출발하더라고요. 교통학 교수로서 이런 정시성은 꿈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뉴욕에서는 지연이 일상이니까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선로 주변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소음 차단벽도 완벽했어요. 주변 건물들도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 열차는 개통 이후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연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데도 사고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완벽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승무원들의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어요. 미소를 잃지 않고 승객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나 짐이 많은 승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환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계단도 별로 없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76세 할머니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기술보다 앞서 있는 배려의 디테일에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배려의 건축이었습니다. 데이빗이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말 감동적이야. 이건 교통이 아니라 배려의 구조입니다. 서울 지하철에 본격적으로 탑승하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좌석 배치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인석, 임산부석, 장애인석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35년간 교통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세심한 배려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리가 비어 있어도 말이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자리만 비면 누구든 앉거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임산부석의 핑크라이트였습니다. 임산부가 앉으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서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데이빗이 설명해줬죠. 2013년부터 도입된 기술이라고. 이런 세심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교통학에서는 효율성과 용량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배려가 우선이었어요. 한 임산부가 탑승하자 정말로 핑크불이 켜지더라고요.
그 순간 주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까 아이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교통이 아니라 교육이었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려를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부모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시스템 자체가 교육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약자를 약자라 부르지 않더군요. 모든 사람을 소중한 시민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은 30%도 안 되는데 서울은 100%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를 끄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포용성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MIT에서 35년간 가르치면서도 이런 철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기술과 시민의식이 만난 자리에서 진짜 선진국을 볼 수 있었어요. 서울 지하철은 명령이 아닌 존중의 문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제 신념이 여기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음성 안내 시스템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휠체어 리프트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빈틈없는 배려였어요. 한 휠체어 이용자분이 지나가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드리더라고요. 강요된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배려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시가 사람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구나. 기술이 마음을 담을 수 있구나. 35년간 놓쳤던 가장 중요한 걸 여기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시자 바로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드렸어요. 노인분도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젊은이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런 광경이 일상이었어요. 저는 지켜보면서 감동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임산부 한 분이 배가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핑크라이트가 켜지자 모든 사람들이 배려해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초기 임산부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데이빗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밤 11시에 지하철을 타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76세 할머니가 밤에 지하철을 타다니. 뉴욕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제 나이에는 더욱 위험해요. 하지만 데이빗이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서울은 다르다고. 안전하다고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분들이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학생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졸고 계시더라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밤에 지하철 타는 여성은 거의 없어요. 너무 위험해서 말이죠. 교통학 교수로서 도시 안전에 대해 많이 연구했지만 이 정도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도시는 나를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그건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느낌이었어요. 데이빗이 통계를 알려줬습니다. 한국의 살인율이 10만 명당 0.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6.3명이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2022년 FBI 자료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CCTV도 700만 대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시설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편안했거든요.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니까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할머니들도 밤늦게 안심하고 다니실 수 있는 거죠. 한 할머니가 혼자 지하철을 타시는데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범죄 통계와 비교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2022년 기준으로 무단 선로 침입이 1364건, 열차 충돌 사망자가 88명이라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시스템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니 죄책감이 들었어요. 서울은 스크린도어 덕분에 그런 사고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한 경찰관을 봤는데 정말 친근했습니다.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관광객들한테 길도 안내해 주더라고요. 뉴욕 경찰관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뉴욕 경찰은 무섭고 위압적인데 여기 경찰은 정말 시민의 친구 같았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켰다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35년간 교통 연구를 하면서도 안전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안전이 보장되니까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더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 효과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야간 경제 활동도 활발할 테고요. 정말 선순환 구조였어요. 한 여대생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평화로운 광경이었어요. 도시가 시민에게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얼마나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지하철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쓰러지는 거예요. 심정지 증상 같았어요. 얼굴이 파래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뉴욕 같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지나갈 텐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즉시 승객 한 분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동으로 열차 진입이 차단되더라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3분도 안 돼서 영무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처치 장비도 바로 가져왔고요. 자동심장 충격기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보니까 평균 대응 시간이 3분 이내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 통계가 맞았어요. 교통학 교수로서 이런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분은 CPR을 시작하고 다른 분은 119에 신고하고 또 다른 분은 사람들을 정리하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CPR을 하신 분이 간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도 처음엔 그냥 일반 승객이었어요. 의료진이 아니어도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시민들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곳의 매뉴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영무원들의 팀워크도 완벽했어요. 한 명은 응급처치를 돕고 한 명은 군중을 통제하고 한 명은 열차 운행을 조정하더라고요.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구급차도 빨리 도착했고 지상과의 연계도 완벽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지상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동선도 미리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혼잡했던 플랫폼이 단 5분 만에 정리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교통학 교수로서 이런 위기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도시는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 훈련된 문화로 움직였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과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그 쓰러진 남성도 의식을 회복하시더라고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공동체구나 싶었어요. MIT에서 가르칠 때도 위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 많이 다뤘지만 이론과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시스템보다 먼저 움직인 건 사람이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주변 승객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한 것이었어요. 누구 하나 구경하려고 몰려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공간을 확보해줬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신기했어요. 아마도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 싶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아리랑이었습니다. 35년간 교통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하철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데이빗이 설명해 주길 서울 지하철에서는 정기적으로 국악 안내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특정 구간에서 전통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야금 소리를 듣고 운 건 제 인생 처음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현대적인 지하철에서 전통음악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인지 몰랐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도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교통학자 엘리자베스는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설계하고 싶어졌습니다. MIT에서도 가르치지 못한 교훈이었어요. 교통이 감정을 가진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고속터미널역 자체도 놀라웠어요. 하루 2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하상가와 백화점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이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1000곳이 넘는 상점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역이 그냥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서는 머물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볼거리도 많았거든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이런 여유를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역마다 분위기도 달랐어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능만 생각한 게 아니라 미적인 부분까지 신경 쓴 거죠. 어떤 역은 현대 미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고 어떤 역은 전통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버스킹 공연도 있고 전시회도 있더라고요. 지하철이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교통과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 젊은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듣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역에서 음악을 들으면 대부분 소음인데 여기서는 정말 음악이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섬세함이 진짜 문화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지하철역에서 이런 감동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대와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감수성이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도시였습니다. 마지막 날 데이빗과 서울숲을 걸었어요. 손자와 이렇게 조용히 산책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는 연구 이야기나 학교 이야기만 하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데이빗이 물었어요. 할머니, 서울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데이빗아, 할머니가 너에게 사과할 게 있다. 갑작스러운 말에 데이빗이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연구만 했어. 너의 아버지도 연구로만 키웠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잃고 살았지. 가족보다 논문이 먼저였고 사람보다 데이터가 중요했어. 데이빗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할머니 자랑스러워 하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깨달았어. 도시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기술이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걸. 35년간 놓쳤던 가장 중요한 걸 여기서 배웠단다. 그것은 바로 배려였어요. 서울 지하철의 모든 시설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효율성보다 배려가 우선이었고 기술보다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말했어요. 할머니도 충분히 사람을 생각하셨어요. 뉴욕 지하철 설계할 때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효율성만 생각했어.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단다.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문화를 담은 가야금 소리. 이 모든 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술이었어. 내가 35년간 놓쳤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하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연구실에서만 바라본 세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데이빗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서울에서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데이빗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만은 사람을 먼저 보고 살아다오.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기술로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란다. 이 도시는 교수가 아닌 할머니를 만들어줬습니다. 35년간 잊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서울에서 받은 따뜻한 교훈을 손자에게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빗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번에 서울 와서 할머니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 저에게 준 가장 깊은 선물은 바로 이거였어요.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연구자가 아닌 할머니로서 손자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평생 학회나 연구실에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데이빗도 평소보다 훨씬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회사에서의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털어놓더라고요. 할머니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뉴욕에 돌아와서 바로 영상 제작에 들어갔어요. 76세에 유튜브를 시작한다니 주변에서 모두 놀랐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이프라인, 사람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과 제 분석을 담아서 25분짜리 영상으로 완성했습니다. MIT 은퇴 교수가 직접 경험한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진실이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편집하면서도 계속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봐도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거든요. 특히 가야금 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또 울컥했어요.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죠. 정말 저런 시스템이 존재하냐는 댓글들이 쇄도했어요. 어떤 분은 가야금 소리 부분에서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제 영상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도 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SNS에서 트렌딩이 되더라고요. 많은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CNN에서도 연락이 왔고 뉴욕타임스에서도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MIT 출신 교수가 한국 지하철을 극찬한다는 뉴스가 나가면서 더 큰 화제가 됐어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뉴욕 MTA 정책 자문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서울 사례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식으로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였습니다. 76세 교수가 만든 영상이 정책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서울시청에서도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명예 시민증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제 경험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 같아서요. 지금도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버스 시스템이나 디지털 인프라도 소개하고 싶거든요.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어요. 부산이나 대구의 지하철도 궁금하더라고요. 손자 데이빗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뉴욕시 의회에서도 지하철 개선 방안을 논의할 때 서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런던이나 파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제 삶을 다시 설계했어요. 35년간 연구자로만 살았던 제가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서울을 배워서 더 나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작은 경험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보람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엘리자베스 마거릿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수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